안녕하세요. 골똘 단일교육입니다. 약 3개월 전쯤에 제 채널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서 과학고에 꼭 합격을 해서 여기에 댓글을 남기겠다고 하는 구독자님이 계셨습니다. 소집 면접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셔서 소집 면접 전까지는 선행보다는 중학교 과정 전체 목차를 보면서 공부한 것을 정리해보고 심화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과학고에 꼭 합격하길 옆에서 응원한다고 그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과학고 최종 발표가 있을 즈음에 합격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엄청 기뻤답니다. 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의 과거 생활 잘하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데 어린 중학생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 또 이렇게 합격 소식을 알려주니 너무 기뻤답니다. 합격 발표 이후로도 12월에서 1월, 2월 입학 전까지 수학 선행할 것을 혼자서 계획하고 공부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학고 1학년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너무 기특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고 나서 잠이 많아서 고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면관리, 건강관리, 운동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과학고 생활, 기숙사 생활, 그리고 과거 생활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또 기숙사 들어갈 때 준비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이 많은 걸로 따지면 제 아이가 정말 잠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은 6살, 7살 되면 낮잠을 안 잔다고 하던데 어린이집 다녀오면 꼭 낮잠을 잤고 낮잠 자는 것이 중학교 들어가서도 학원 가는 시간을 빼먹을 정도로 잠을 많이 자는 아이였답니다. 12월 말에도 잠깐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학교에 다시 올라갔는데 집에 와서는 엄마 집에 있는 며칠 동안 잠을 푹 잘 테니까 절대 깨우지 마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잠이 많은 것을 알기에 그냥 푹 자도록 두었답니다. 이렇게 잠이 많은 아이가 과학고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니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 아이 학교 다닐 때를 참고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6시 10분경에 기상음악을 틀어줍니다. 방송반에서 최신 가요를 골라서 틀어준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기상음악이 나오고 6시 30분에 체육관에 모여서 아침 점호를 합니다. 체육관으로 이동할 때 만약 룸메이트가 아직 자고 있다면 꼭 깨워서 같이 점호에 참석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깨워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알람 시계입니다. 기상음악이 나와도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람 시계를 2개 정도 준비해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점호 후에는 아침 운동이 30분 정도 있었습니다. 제 아이 1학년 때는 검도를 했었고 2학년 때는 요가나 교내 산책, 배드민턴, 탁구 등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했던 검도는 그래도 일어서서 하는 것이니까 잠이 와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학년 때 요가 할 때는 요가 동작을 하나 하고 꾸벅꾸벅 졸고 동작을 하나 하면서도 비몽사몽 계속 수면 상태였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 독서 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시작될 때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체 생활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서 잘 일어나기도 하지만 잠을 푹 못 자다 보니 체력적으로 약해져서 많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습실 가서 공부할 수 있었답니다. 며칠 해보더니 깨어있는 시간에 머리가 아프고 더 집중이 안 된다 하길래 그냥 12시부터 6시까지라도 푹 자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체력적으로 강한 아이들은 진짜 새벽 5시부터 깨어서 공부하고도 거뜬한 것을 보고 아이가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중이염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를 않았고 점점 염증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한쪽 고막이 녹아버려서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염증 제거 수술을 하고 또 고막 재생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막에 또 구멍이 생겨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한쪽 고막이 없는 상태로 계속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로 공부를 계속 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감기 들면 안 된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감기 들면 귀에 염증이 재발하고 그러면 병원에 또 가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늘 몸이 아플까봐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조금 쐬어도 코감기가 걸릴 수 있고 또 겨울에는 또 건조해서 목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거의 사계절 내내 마스크를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서 쓰곤 하였습니다. 또 겨울 건조할 때는 기숙사방에 젖은 수건을 걸고 자곤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받쳐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엄청 예민할 때도 있었고 체력이 강한 친구들을 부러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기숙사 생활이 힘든 친구들도 있었고 또 허리가 아파서 토요일마다 병원에 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고 안 아프면 좋겠지만 아이들마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매일매일 챙겨주면 좋겠지만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법도 조금씩 배워가야 합니다. 학교 시간표 중에 아침 운동하는 시간, 또 체육 시간, 그리고 토요일에는 스포츠 댄스 시간이나 또 각자 악기를 다루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신나게 그 시간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잠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 틈틈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기구가 종류별로 있는 실내 체육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운동을 해도 좋고 또 점심시간 친구들끼리 축구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잠을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나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은 비타민 B, 홍삼, 그리고 유산균 이런 것을 꾸준히 챙겨 먹었습니다. 기숙사 사감실 앞에 보면 냉장고가 있는데 그곳에 한약이나 배즙 등을 넣어놓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약도 각자 사물 안에 넣어두면 갑자기 아플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보면 기숙사에서는 정리정돈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숙사에서 나올 때 침대에 있는 이불이나 커튼이나 또 욕실, 신발 등을 잘 정리하고 나와야 합니다. 옷이나 개인 물품들을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을 때는 캐리어 안에 넣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날 귀가할 때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서 벌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방에 음식물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또 친구들끼리 방을 바꾸어서 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벌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 때는 기숙사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없었고 꼭 잠만 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에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할 것을 적은 종이와 작은 후레쉬를 가지고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기숙사 방에서 자기 전에 룸메이트와 진실한 얘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학년에 인원이 너무 작고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소문이 쉽게 퍼지기도 하고 서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되도록 삼가하고 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과학고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을 배려하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사실 미성숙한 부분이 많아서 다투기도 하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지만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서로 힘든 시간을 함께해서인지 더 성숙해지고 많이 친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선생님들께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선배들에게도 인사를 꼬박꼬박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과학고에서의 생활, 기숙사 생활 등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이가 좀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3년을 보내고 나니까 대학에 가서는 기숙사 생활도 별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잘 적응하고 신나게 잘 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한동안 매주 올 때마다 이것저것 준비하실 것이 많을 건데요. 기숙사 준비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침구류는 이불, 베개, 침대 패더, 토퍼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의류는 교복이 있습니다. 근데 교복은 행사 때나 조례할 때만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와이셔츠는 한 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추리닝, 운동복, 운동화, 교복 안에 입는 흰 티나 검은 티가 있고요. 그리고 속옷이나 양말 이런 것은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옷들은 여행용 파우치에 넣어서 캐리어에 넣어주면 꺼내 입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양말은 같은 색상으로 똑같은 것을 여러 개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면 도구는 수건, 샴푸, 치약, 칫솔, 양치컵, 욕실용 슬리퍼, 욕실 바구니, 그리고 여학생들은 헤어드라이기나 화장품 등 준비할 것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랑 잠옷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 상비약을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삼이나 비타민 B, 유산균, 그리고 소화제나 감기약, 해열제 등등 아이에게 필요한 것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용품은 A4 용지, 스탬플러, 화일이 많이 필요한데요. 프린트물이 많기 때문에 화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포스트잇, 그리고 노트나 연습장, 샤프 펜슬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로 생수를 많이 마시는데 생수를 박스로 해서 이렇게 작은 병으로 많이 가져가서 먹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텀블러, 그리고 알람용 탁상시계, 손목시계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습제도 필요하고 각 티슈, 물티슈, 그리고 방석이 필요한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방석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